5회차 2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xi, pi이고 ex는 m일 때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식이 이제 주어져 있는 분산은 vx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라이언스라는 영어의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혹시 s의 그리스 소문자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시그마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분산의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분산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들의 그 수치를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편차라고 합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평균으로부터 각 확률 변수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취화한 값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평균으로부터 각 확률 변수들이 떨어져 있는 이 값을 이제 편차라고 하는데, 이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제곱을 해서 이제 평균을 낸 것이고, 그렇다면은 구할 때에는 각각의 변수들에서 이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을 곱해서 다도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식을 전개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또 구할 수 있다. 방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산 구하시면 바로 구하실 수가 있는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vx에 대해서 두 가지 식이 나왔다는 것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산의 정의에 의하면 xi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해주시면은 분산의 정의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플러스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그러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평균 m이지, 그치? 그래서 2m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확률들의 합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제 m 제곱 이렇게 되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변수들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해서 제곱의 평균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이 분산을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 나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인데,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래서 평균은 지금 이제 의미는 겁니다.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다가 a배를 해서 플러스 b를 했을 때 평균은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하고 플러스 b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분산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확률 변수들에다가 a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b를 했을 때의 분산은 a의 제곱에다가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분산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모든 변수들에다가 a배를 하고 플러스 b를 해서 분산을 구할 게 아니라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가지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a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같이 한번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이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 pi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pi 플러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pi. 그래서 a를 앞으로 내보내 주시고 i는 1부터 n까지 i pi 플러스 b를 앞으로 내보내 주시고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a, 여기가 2x지, 그리고 이 확률들의 합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v ax 플러스 b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 마이너스 am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pi 이렇게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a가 공통으로 있어서 a를 일단 앞으로 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vx잖아. 그래서 a 제곱 vx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 ax 플러스 b 역시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입니다.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지. 그래서 v ax 플러스 b이고, 따라서 to a 제곱 vx 이므로 결과적으로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각각의 공식들이 나왔다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는 외워놓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개념을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세요.
한 확률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 및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ex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10분의 3 곱하기 2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하셔가지고 5분의 8 이렇게 일단은 ex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x는 5분의 2 플러스 4 곱하기 10분의 3 플러스 9 곱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8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각각의 확률 변수들을 제곱해서 그 다음에 곱해서 확률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25분의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바로 나오지.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5분의 루트 21. 8번은 이제 일단은 확률 분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를 그려주시면은 0, 8분의 1, 그리고 11대 8분의 3, 20, 8분의 3, 30, 8분의 1, 그리고 합은 1입니다. 확률들의 합은 1. 그래서 일단은 EX를 구하시면은 10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20 곱하기 8분의 3 플러스 30 곱하기 8분의 1, 그래서 15. 그 다음에 이제 VX, 지금 VX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900 곱하기 8분의 1, 더 15의 제곱, 바로 앞에서 구한 EX의 제곱을 빼주시면은 결과적으로 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자연스럽게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5루트 3. 9번 문제입니다. 지금 구하는 2x 플러스 1은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3 플러스 1, 그래서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이제 루트 5지. vx가 5니까 그래서 시그마 2x 플러스 1은 이 시그마 x이므로 2루트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도 3분의 1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 2x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5이므로 마이너스 6 구하시면 되고, 시그마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5는 우리가 시그마를 앞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3분의 1 이제 절대값 붙여서 시그마 x, 그래서 3분의 루트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 보시면은 우선은 z를 문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2x는 문제에서 m이고 시그마 x는 시그마입니다. 따라서 이 z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이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고,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2x가 m이잖아. 그래서 시그마분의 x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어서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vz는 역시 마찬가지로 v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이제 시그마 제곱분의 1 vx이므로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래서 시그마 제곱해서 약분하면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항분포와 큰수의 법칙인데, 이항분포 정의를 먼저 보면은 한 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할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가지는 값은 0부터 N까지겠지? 그래서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K는 0부터 N까지 나올 수 있고 P 플러스 Q는 1인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다라고 해서 기호로 BNP와 같이 나타낸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NP를 따른다고 한다. 일단 이제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이항분포의 이니셜입니다. 바이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항분포는 선택권이 두 개인 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분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항분포 B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게 되면은 당연히 0번 일어날 때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씩 나올 거고, 또 한 번 일어날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그래서 N번 일어날 때까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식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위의 표에서 각 확률의 합은 P 플러스 Q의 N승 이항 정리에 의해 전개한 식과 같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률들의 합은 일단은 여기 있는 확률들의 합들을 모두 다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P 플러스 Q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들의 모든 합은 1인 것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가 가지는 함수의 합이 1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이 이항분포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하나씩 0부터 n까지 모두 다 해서 이항분포 상황에서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다행히도 원래 우리가 이제 확률 구할 때는 0 곱하기 NC형 Qn승, 1 곱하기 NC PQ N-1승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모두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하셔야 되잖아, 그치? 그걸 이제 다 더하셔야만 평균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겠지. 근데 정말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N과 P를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N은 전체 시행에 쓰지. 그리고 P는 각 사건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잖아. 그럼 일어날 확률, 사건이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항분포 BNP를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N과 P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분산도 NPQ, Q는 이제 1-P지. 표준 편차는
식만 그냥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고민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 식들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수의 법칙.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충분히 작은 H에 대하여 n이 한없이 커질 때 확률 P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의미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이면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n분의 X라는 확률이 P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같아지게 된다. n분의 X와 P가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근사하게 같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요 큰 수의 법칙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항분포와 큰 수의 법칙에 대한 관련 문제를 역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같이 문제 적용을 해볼 건데, 우선은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P가 지금 2분의 1입니다. 100번 던지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것이므로 100번 던지기 때문에 B 100, 2분의 1 이렇게 이항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EX는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VX는 100 곱하기 P 곱하기 Q 2분의 1, 1-2분의 1 그래서 25.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번도 역시 70개 그리고 발화율 0.7 하나당 발화율입니다. 그러면 EX는 또 역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70 곱하기 0.7 그래서 49. 그리고 VX는 70 곱하기 0.7 곱하기 0.3 해서 14.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3번 EX는 20 곱하기 2분의 1 해서 10. 그리고 VX는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해서 이렇게 5. EX는 240 곱하기 8분의 3 그래서 90. 그리고 VX는 240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5 그러므로 4분의 22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문제 3번에 1번 문제를 먼저 10분 줄 건데,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이항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를 때 평균 EX는 NP로 구한다 라는 공식을 지금 앞에서 적용을 했잖아, 그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우선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해 주세요.
이제 3번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선은 이제 이항분포인 경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x는 X는 NCX, P의 X승, Q의 N-X승이지, 그지? 그리고 이때 이제 X는 0, 1, 2에서 이제 N까지. 그러므로 EX는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NCX의 P의 X승, Q의 N-X승. 그래서 이제 X는 0부터 N까지, X 곱하기 N 팩토리얼을 X 팩토리얼과 N-X 팩토리얼을 나눠주시면 되고, Px, Q의 N-X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N만 앞으로 빼고, X하고 X 팩토리얼을 나누시면 이제 X-1 팩토리얼이 되고, N-X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N을 하나 뺐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NP를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N-1C, X-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Px-1, Q N-X.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항 정리에 의해서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N-1C, X-1, P의 X-1승, Q의 N-X승 이므로 P 플러스 Q의 N-1승입니다. 이항 정리. 따라서 NP, P 플러스 Q의 N-1승으로 변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 이제 P 플러스 Q는 1입니다. 따라서 NP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소문항 2번 문제를 역시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제 3번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x제곱을 설정하시면은 시그마 x는 0부터 n까지 x제곱 ncx의 p의 x승리 q의 n-x승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변형을 하겠습니다. 0일 때는 어차피 이 x제곱 때문에 0 되기 때문에 x는 1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1 플러스 x, 그리고 이제 ncx p의 x승리 q의 n-x승, 시그마 x는 2부터 n까지 x-1 ncx의 p의 x승 q의 n-x승 플러스 시그마 x는 1부터 n까지 x 곱하기 ncx p의 x승 q의 n-x승.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np지, 그지? 앞에서 구한 np입니다. 그래서 n-1을 앞으로 빼서 p제곱도 빼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x는 2부터 n까지 x-2 팩토리얼의 n-x 팩토리얼 분의 n-2 팩토리얼 p의 x-2 q의 n-x 플러스 np.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역시 이항 정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시그마, 그러니까 x는 2부터 n까지 n-2c x-2 p의 x-2 q의 n-x승 하면은 이제 p 플러스 q의 n-2승,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n-1 p제곱 그리고 p 플러스 q의 n-2승 플러스 np가 되고, 그때 이제 p 플러스 q는 1입니다. 그지? 그래서 n-1 p제곱 플러스 np 이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vx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n-1 제곱 플러스 np 마이너스 n제곱 p 제곱, 그래서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 플러스 np 마이너스 n제곱 p제곱.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np의 1 마이너스 p, 그래서 최종적으로 npq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논제 4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 논제 4번은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4번에 소문항 1, 2, 3 있는데 우선 소문항 1번 문제를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의 1번 소문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n명 중에 이제 조를 이루는 방법의 수, 그래서 k로 이제 nk로 조를 이루었다면 이제 k명에게 한 자루씩 연필을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k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시그마를 씌우셔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k, nck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팩토리얼의 n-k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되고, n을 앞으로 빼주시면은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1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그리고 n-1 팩토리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c k-1,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c k-1을 정리를 해보면 n-1c0 플러스 n-1c1 플러스 땡땡땡에서 n-1c n-1까지니까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 n-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n 곱하기 2의 n-1승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2번 소문항을 1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2번 소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역시 M명이 K명으로 조를 이룬 다음에 각각 학생들한테 K개씩 공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될 것이고, 따라서 역시 시그마를 씌워주셔야 합니다.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NCK.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조합을 식을 풀어내시면 N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과 N-K 팩토리얼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K는 하나 지워주실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NK를 앞으로 내주시고, 분자는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K-1 팩토리얼 될 거고, N-K 팩토리얼.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K에다가 이제 N-1C K-1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 이제 식을 조금 변형하겠습니다. 식을 조금 변형해서 시그마 N은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K-1, N-1, C, K-1, 그리고 플러스 N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1, C, K-1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제가 1번에서 구했던 N 곱하기 N-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배를 또 조금 변형을 할 건데, K는 1부터 N까지 K N-1, C, K-1 플러스, 지금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를 N-1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지금 K-1 대신에 K로 바꾼 겁니다. 그래, 똑같습니다, 그치? 이렇게 하셔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N 곱하기 2의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이 부분은 이제 1번에서 구했던 그 식에서 N 대신에 N-이 들어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N-1 곱하기 2의 N-2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N 곱하기 2의 N-2승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N-1 플러스 2 그리고 2의 N-2승 따라서 N 플러스 1 2의 N-2승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문항 3번 문제를 5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서문항 3번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파란색 공책을 고를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빨간색 공책을 고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각각. 그래서 3C2의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셔서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곱해서 계산하시고, 또 3C3의 2분의 1의 3승 하셔가지고 8분의 3 플러스 8분의 1, 그러면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매 방문마다 독립적이므로, 그러므로 이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계속해서 6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6승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64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5회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